연세대가 작년 입결을 공개했습니다. 교담과 오해가 난무한 논술 전형, 제가 명확한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드니까 꼭 뉴스 앵커 같지 않나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료는 바로 경쟁률입니다. 연대 논술 전체 경쟁률은 39대 1이에요. 근데 인문은 61대 1, 사회는 68대 1로 자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대같이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 반영도 없는 한양대가 200대 1을 넘나들긴 하거든요. 그나마 연대가 이렇게 조금 낮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 지문과 수리 문항이기 때문에 얘네가 사실상의 수능 최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 지문은 한 2, 3등급, 그리고 수리 지문은 한 4, 5등급 정도면은 풀이가 가능한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등록률과 충원율입니다. 먼저 등록률은 아주 높아요. 95%. 연대 붙으면 갈 데 별로 없거든요. 충원은 전체 5명으로 문과대 4명, 그리고 교과대 1명, 총 5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영대, 상경대, 사과대는 단 1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연대가 논술의 정점이기 때문에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갈 상위대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충원율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양대 같은 경우 작년에 인문계열 전체 충원은 딱 1명이었습니다. 국어 국문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논술 합격생 점수입니다. 지원자 평균은 인문이 55점, 사회가 57점, 합격자 평균은 인문이 76점, 사회가 81점, 커트라인은 인문이 약 70점, 사회는 약 72, 3점 사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인문보다 높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의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문과대와 교과대, 그리고 사회계열은 경영대, 상경대, 사과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첫 번째, 합격을 원한다면 인문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정원 많은 경영이 합격이 유리하다는 이런 루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솔깃하다라면은 그 정원 많은 경영이 과연 정시에서, 학종에서 제일 붙기가 만만한 학과인지 정말 단 1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소문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연대가 공개한 과거 입결을 봐도 인문대, 교과대 같은 이 인문계열은 사회계열보다 평균적으로 합격점이 항상 낮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인문사회 다 낮아요. 제 강의에서도 연대 인문논제를 다루면요, 아이들의 점수는 상당히 낮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은 커트라인이 70에서 73점 사이로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하는 게 100점에 집착하지 말라 그럽니다. 답안을 쓰면서 100점짜리 글을 쓰겠다고 집착하면 글이 진전도 안 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연대 논술은 상당 수준의 감점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연대 합격한 애들, 이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연대 기출을 완벽하고 예쁘게 풀어냈던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연대는 감점이 상당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붙을 만한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는 수업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점수가 낮은 학교예요. 다음은 합격생 중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중입니다. 논술은 재수생이 싹쓸이한다라는 괴담이 있어요. 그래서 고3이 불리한데 해도 되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달라요. 현실은 고3이 지원자의 37%, 최초합의 72%를 차지합니다. 우선 지원으로 보면 고3은 학생부 전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논술 지원 비중이 낮고, 재수생은 학생부 전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논술 지원 비중이 높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최초합인데 최초합의 72%가 고3이고 28%가 재수생입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수능 응시생 기준으로 봤을 때 재수생의 비중이 정확하게 28%예요. 재수생이 28%고 논술 합격의 28%를 차지한다는 건 논술에서 재수생, 재학생 중에서 약자, 강자 개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시에서는 우리의 상식대로 재학생이 약자가 맞습니다. 재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72%를 차지하지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의대 같은 경우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최초 합격생 중에서 재학생 비중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고교 유형별 합격생입니다. 마지막 괴담인데 특목고생이 인문논술 합격을 쓸어간다는 괴담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자, 얼핏 보면 일반고는 지원의 61%를 차지하지만 최초합의 29%에 불과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초합의 50.3%를 차지하는 게 영재고와 과고라는 점이죠. 즉 자연계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비례해보면 자연계에서 영재고, 과고가 합격생의 71%를 쓸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인문계 합격에서는 특목고라고 부르는 외고, 국제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의 합격생은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일반고, 제가 일반고라고 부르는 거는 동네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가 83%의 합격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합격시킨 연대 합격생만 본다 하더라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전부 다 합격생의 태반은 일반고 친구들이었어요.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통계들은 물론 다양한 잘못된 괴담들을 퇴치하는 데는 꼭 필요한 증거 자료이긴 하지만 개별 수험생에게는 사실 무의미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대학들은 합격생을 선발할 때 이 학생이 특목고생인지 지방학생인지 재수생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학들은 오로지 그 순간 논술을 잘 쓴 개별을 선발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논술에 합격하는 건 특목고, 재수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오랫동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강의 듣고 첨삭해온 학생들이 사실상 합격을 싹쓸이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합격을 원한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인 겁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유 프로였습니다.